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독으로 채우고 심지어 폐혈증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 감염병 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생식은 식중독 위험을 8배나 높입니다. 폐혈증 위험은 40%, 장내 감염 위험은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감염병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폐혈증 치료나 응급실 입원 없이도 식탁 위 음식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식중독, 감염병, 소화기 질환, 심지어 간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날로 먹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30에서 40% 이상 급격히 감소하고 장내 유익균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면역력이 젊을 때의 50% 수준으로 떨어져서 같은 세균에 노출되어도 훨씬 더 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젊을 땐 별일 없던 생식도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생으로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생굴입니다. 생굴은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다의 우유라고 하면서 영양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65세 이후에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굴은 바다에서 살면서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바닷물을 여과합니다. 마치 바다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바닷물 속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독소들이 굴의 몸속에 고스란히 농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와 비브리오균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특히 활발해지는데 생굴 한 개에만 들어있어도 심각한 위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비브리오균입니다. 이 균은 여름철 수온이 높을 때 특히 번식하는데 혈류로 들어가면 폐혈증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30% 이상 떨어져서 독소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작년 여름에 73세 박모 씨가 기력 보충하려고 생굴 5개를 드셨다가 6시간 만에 고열과 오한,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이었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받으셨어요. 다행히 빠른 항생제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굴의 아연 함량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데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아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아연은 굴이 흡수를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어요. 생굴의 또 다른 문제는 중금속 농축입니다. 수은, 납, 카드뮴 등이 굴 안에 축적되는데 이런 중금속들은 노년층의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굴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굴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매우 좋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굴국이나 굴전, 굴튀김 등으로 조리하면 세균은 죽고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멸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 날계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하면서 날계란을 드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이런 세균들을 대부분 죽일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40% 이상 줄어들어서 살모넬라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어요. 살모넬라 감염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보통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발열, 구토, 설사, 폭통이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며칠 지나면 회복되지만 65세 이후에는 탈수가 빨리 진행되고 균이 혈류로 퍼져서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위산 분비를 더욱 억제해서 살모넬라균이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거든요. 69세 이모 씨는 매일 아침 날계란을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50년간 먹었는데 별일 없었다면서 계속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설사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살모넬라 감염이었고 탈수가 심해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날계란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날계란의 단백질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더욱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비오틴과 결합해서 비타민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 결핍은 탈모, 피부염,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미 비타민 흡수가 어려운데 날계란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날계란을 빈속에 먹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위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출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럼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완전히 익힌 계란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찜, 삶은 계란, 계란 후라이 등으로 조리하면 살모넬라균은 죽고 단백질도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특히 계란의 중심 온도가 71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만약 정말 날계란을 드시고 싶다면 최소한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고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즉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위험한 세 번째 음식, 생강낭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몸에 좋은 음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강낭콩은 생으로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생강낭콩에는 레크틴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파이토헤마글루티닌이라는 레크틴이 가장 위험한데 이것은 자연계에서 콩이 벌레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연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생강낭콩 단 4-5알만 먹어도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위험한데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레크틴 중독의 증상은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먼저 극심한 구토가 시작되고 이어서 설사, 폭통, 현기증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탈수로 인한 쇼크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74세 김모 씨는 몸에 좋다더라며 생강낭콩을 한 줌 정도 드셨다가 2시간 후 갑자기 구토와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함으로 생각했는데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응급실에 오셨어요. 다행히 수액 치료와 해독제로 회복하셨지만 3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레크틴을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30에서 40% 감소하면서 독소가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또한 노년층은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다시 독소 배출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레크틴은 장벽에도 손상을 줍니다. 장 육모를 파괴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인데 레크틴이 추가적인 손상을 가하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레크틴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뭉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혈구 응집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이미 혈관 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생가지입니다.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인데 왜 위험할까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가지과 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알칼로이드 독소입니다. 특히 덜 익은 가지나 오래된 가지에는 솔라닌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솔라닌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독소는 신경계에 작용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복통, 구토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현기증, 환각,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신경계가 더 민감해져서 솔라닌에 대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간과 신장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독성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76세 정모 씨는 생가지가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생가지를 갈아서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이 시작됐고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혈액 검사에서 솔라닌 중독으로 판명됐고 해독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솔라닌은 특히 가지의 꼭지 부분과 씨 주변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솔라닌 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가지 표면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솔라닌은 수용성이어서 물에 우려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에도 안정해서 위산으로도 분해되지 않아요. 유일한 해결책은 충분한 가열입니다. 80도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면 솔라닌이 대부분 분해됩니다. 가지의 또 다른 문제는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담배의 니코틴보다는 양이 적지만 생으로 많이 먹으면 니코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가지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옥살산 배출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지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가지볶음, 가지구이, 가지찜 등으로 조리하면 솔라닌이 분해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조리 전에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쓴맛과 함께 일부 독소도 제거할 수 있어요. 가지를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색이 진한 보라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흰 점이나 녹색 부분이 있다면 피하시고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4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으로 먹는 게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연 그대로 먹는 게 건강하다.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 최고다.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푸드 열풍이나 자연식 건강법은 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30대의 강한 위산, 활발한 면역 시스템, 뛰어난 해독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리는 더 이상 영양소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됩니다. 열을 가하는 순간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독소는 분해되며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은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영양소들이 익혔을 때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시금치의 철분 등은 모두 조리했을 때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씹는 힘도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생식은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이미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자연 그대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의 건강한 식생활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안전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굴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생굴 대신 굴국이나 굴전을 드세요. 굴국을 끓일 때는 물이 팔팔 끓은 후 굴을 넣고 최소 5분 이상 끓여야 합니다. 굴의 가장자리가 오글오글해지면 익은 것이에요. 굴전을 만들 때도 충분히 익혀서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해주세요. 굴을 구워 드실 때는 껍질째 구워서 굴이 팽팽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강한 불에서 8분에서 10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굴튀김도 좋은 방법인데 180도 기름에서 3, 4분간 튀기면 바삭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날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날계란 대신 완전히 익힌 계란을 드세요. 삶은 계란의 경우 물이 끓은 후 계란을 넣고 최소 7분 이상 삶아야 합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도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투명한 액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쪄주세요.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양면을 모두 익혀야 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구워주시고 반숙은 피하세요. 스크램블 에그도 좋은 선택인데 계속 저어가며 충분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만약 계란을 이용한 음료를 원하신다면 저온 살균된 계란 제품을 사용하거나 계란을 끓는 물에 1분간 담갔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강낭콩은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드세요. 먼저 8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센 불에서 최소 30분 이상 끓여야 합니다. 끓이는 동안 계속 거품을 제거해 주시고 중간에 불을 줄이지 마세요. 압력솥을 사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물에 불린 강낭콩을 압력솥에 넣고 15분 이상 끓이면 레크틴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강낭콩이 완전히 무르러질 때까지 익혀야 해요. 강낭콩 조림을 만들 때는 먼저 충분히 삶은 후 양념을 넣어 조리세요. 콩밥을 할 때도 미리 삶은 강낭콩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생가지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가지볶음을 만들 때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쓴맛을 뺀 후 충분히 볶아주세요. 가지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가지구이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지를 반으로 갈라 칼집을 낸 후 200도 오븐에서 3, 40분간 구워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쉽게 들어갈 정도로 익혀야 해요. 가지찜을 만들 때는 찜통에서 20분 이상 쪄주시고 가지나물을 만들 때도 먼저 데쳐서 사용하세요. 가지의 보라색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음식을 날로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공복에 생식은 절대 금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생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적어 세균이 살아남기 쉽고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생마늘, 생양파, 생강 같은 자극적인 식재료를 공복에 드시면 위점막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다른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생식을 하거나 아예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 냉장고 속 오래된 음식 절대 생으로 먹지 마세요. 생식 재료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냉장고에 3일 이상 보관된 채소나 과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상처가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는 재료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해산물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굴, 조개류는 당일 구매한 것만 사용하고 생선에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병원비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 샐러드 재료라도 익혀야 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생으로 먹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지뿐만 아니라 감자, 새싹, 토마토 줄기, 무화과 잎 등도 독성이 있어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새싹 채소도 65세 이후에는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새싹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럼 모든 생식이 나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으로 먹어야만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안전하면서 동시에 생으로 먹었을 때 더 큰 건강상 이익을 주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을 때 항암 효과가 최대로 발휘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성분이 열에 매우 약해요. 100도에서 5분만 끓여도 설포라판의 80% 이상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기는 쉽지 않죠? 딱딱하고 소화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살짝 데치기입니다. 끓는 물에 1-2분만 살짝 데치면 브로콜리가 부드러워지면서도 설포라판은 대부분 보존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조리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썰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살짝 데쳐도 충분한 설포라판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음식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인데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U는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벽에 손상된 부분을 재생시킵니다. 또한 위 점막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유럽에서는 양배추즙을 위궤양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비타민 U는 열과 산소에 매우 약합니다. 끓이거나 오래 보관하면 쉽게 파괴돼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을 때는 잘게 채 썰어서 드세요. 너무 큰 조각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아삭한 식감도 좋아지고 농약 잔여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배추 200g 정도를 믹서에 갈아서 하루 2-3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맛이 싱거우면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전 형성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도에서도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마늘을 익히면 이런 효과들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진정한 약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을 때는 하루 한두 쪽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마늘을 먹기 전에 잘게 다져서 5에서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키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마늘을 다지는 순간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거든요. 마늘의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에 재워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서 꿀에 하루 정도 재워두면 매운맛이 줄어들면서도 알리신은 보존됩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김철수 어르신은 15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시면서 평소 식단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셨습니다. 혈당 조절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고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르신이 작년 가을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굴이 아연이 풍부해서 당뇨에 좋다는 내용을 보고 생굴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두 개씩 드셨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자 점점 양을 늘려갔어요. 문제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수산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싱싱한 굴을 익혀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며 생굴을 무려 15개나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밤 11시경부터 갑자기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구토와 함께 설사도 심해졌고 새벽 2시경에는 고열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당뇨병 때문이었습니다.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평소 120에서 130 정도로 잘 조절되던 혈당이 350까지 치솟았습니다. 새벽 4시경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왔을 때 어르신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와 함께 당뇨성 케톤 산증 초기 단계였어요. 대변 검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수액 치료와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2일 후부터 의식이 돌아왔고 일주일 만에 상태가 안정됐어요. 하지만 혈당 조절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아서 인슐린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당뇨가 더 나빠졌다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치료비만 8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지금도 예전보다 혈당 관리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 익혀서만 먹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혈압과 위염을 앓고 계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기력 보충에는 날계란이 최고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 40년간 매일 아침 날계란 한 개씩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이 습관만은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문제는 65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명치 부근에 쓰라린 통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 하나인 위산 억제제가 문제를 더 악화시켰어요. 이 약물이 위산 분비를 더욱 억제하면서 날계란의 소화가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위에 계속 부담을 주면서 위염이 악화됐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날계란을 드신 후 6시간 만에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됐어요. 고열까지 나면서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고 대변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고혈압 약물로 인해 면역력이 더 약해진 상태에서 살모넬라 감염이 더 심하게 진행된 것이었어요.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고혈압과 위염 때문에 회복이 더뎠습니다.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어요. 퇴원 후 인내시경을 해보니 만성 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날계란을 완전히 끊고 완숙 계란이나 계란찜으로 바꿔서 드시고 계세요. 위염 치료를 병행한 결과 3개월 후부터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는 속이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시듯이 젊을 때는 괜찮았던 생식도 65세 이후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4가지는 생굴, 날계란, 생강낭콩, 생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은 노로바이러스와 비브리오균 감염, 살모넬라 중독, 레크틴 독소, 솔라닌 중독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65세 이후에도 생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입니다. 이 음식들은 항암 효과와 위장 보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식품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공복에는 생식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생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건강 상식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조리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생식이 약이었을지 모르지만 65세 이후에는 조리가 진정한 약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익히는 순간 독이 아닌 영양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생굴, 날계란, 생강낭콩, 생가지는 정말 위험하니까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응급실 신세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는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라 65세 이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귀찮다고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식으로 인한 응급실 입원, 폐혈증,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는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